어느 봄날, 한나라 재상이었던 병길이 수레를 타고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리 한복판에서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리에는 두들겨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그러나 병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대로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수행원은 그런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쯤 더 가니 이번에는 맞은편에서 소가 끄는 수레가 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소가 혀를 길게 들이뺀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길은 즉시 수레를 멈추고는 급히 내려 소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대체 이 수레는 얼마를 달려왔길래 이렇게 소가 기진맥진한 것이냐? 수행원은 사람들의 큰 싸움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그가 소가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자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재상 병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국의 재상이 저잣거리의 시정잡배들 싸움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서야 되겠느냐? 재상은 잔일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 난투 사건을 다루는 것은 마을의 벼슬 아치면 좋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럼 지친 소를 보고 수레를 멈춘 까닭은 무엇입니까요? 그것은 세상의 기운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염려되어서 그런 것이다. 아직 봄이 한창인데도 소가 저렇게 지쳐 있다면 그것은 필시 음양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큰 사람은 자잘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적 판단을 하는 것이니라. 자, 알겠느냐? 한나라 재상 병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 때나 나서지도 아무 때나 힘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일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에 이 에너지를 쓸 것인가를 생각한 후 꼭 필요한 상황에 자신의 온 힘을 써야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작정 힘쓰지 않고 가벼운 노력으로 남들보다 앞서가는 방법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고 싶은 일은 일단 시작하고 본다.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상대는 누구일까? 세계적인 부자 마윈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유를 주면 하나같이 함정이라고 말한다. 작은 비즈니스를 논하면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하고 큰 비즈니스를 논하면 그런 돈이 어디 있겠냐며 비웃는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보자고 설득하면 경험이 없다 거절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논하면 레드오션이라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대학 교수들보다 더 많이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라도 일단 실행해보기까지는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단 부딪혀보면 그 일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게 된다. 성공은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2.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부터 일어나고 천하의 가장 큰 일도 반드시 미세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아마존은 시애틀의 작은 차고지에서 시작했고 스티브 잡스가 설립한 애플 역시 실리콘밸리의 작은 차고지에서 출발했다. 흔히 위대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남과 다른 큰 일부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들 역시 그 시작은 미약하기 마련이다.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며 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상 속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 자신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3. 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을 남겼다. 대부분 현대인은 남이 원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거나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00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타인을 신경 쓰고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 4.
스스로 의지력을 통제한다. 의지력에 관한 유명한 레디시 실험이 있다. 실험 시작 전 참가자들은 굶주린 상태에서 각각 쿠키와 레디시를 제공받는다. 그중 한 그룹은 쿠키를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레디시만 먹게 한 후 각각 답이 없는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다. 결론적으로 쿠키를 마음껏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던 참가자들은 평균 20분 동안 문제를 풀었지만 레디시를 먹었던 참가자들은 겨우 8분을 못 버티고 포기했다. 맛없는 레디시를 먹은 참가자들은 진짜 먹고 싶은 쿠키를 먹지 못하고 참는데 자신의 의지력을 다 써버린 것이었다. 의지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소모성 자원이다. 다시 말해 한 번 다 쓰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이 에너지를 쓸 것인가를 생각한 후 꼭 필요한 상황에 자신의 의지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5. 본인의 연역을 기록한다. 연역은 기업이나 조직이 변천해온 과정을 보여준다. 그동안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역은 기업이나 조직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연역을 가지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자신만의 연역을 기록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측정하고 관리하며 더 나은 미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 6. 아무 때나 겸손 떨지 않는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들 말한다. 맞는 말이다. 벼가 익어야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아직 자라지도 않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다른 벼들에 짓밟힐 뿐이다.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겸손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장하고 싶다면 겸손에 대한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 겸손은 진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빛을 발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